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면, 어느 건축회사 대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 그의 아내를 닮은 여자가 그의 삶에 들어오고, 그녀는 아내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검색 기록의 실체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집착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야기 듣기 좋아하신다면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뇌종양 유발 요인. 저는 그녀의 검색 기록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아내가 뇌종양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검색을 했을까요? 그녀가 정말 아내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건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감은 있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45세, 건축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아내 서지원을 뇌종양으로 잃고 16살 딸 하은이와 함께 살고 있죠. 사업은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공허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제가 새로 맡은 주거단지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들어왔는데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죠. 어딘가 아내와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뮤리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인테리어를 맡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내보다 약간 낮았지만 웃는 모습은 정말 비슷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유리가 다가왔습니다. 태준 씨, 기억 못 하시겠죠? 저 지원 언니 후배였어요. 몇 번 뵌 적 있었는데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가끔 데려왔던 후배. 그땐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머리도 짧고 안경을 쓰고 다녔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 맞아요. 기억나네요. 많이 변하셨네요. 네,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요. 언니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위로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 연락처도 없고,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몇 번 더 만나면서 유리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딸 하은이도 처음엔 무뚝뚝하게 굴더니 유리가 그린 디자인에 감탄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아빠, 유리 이모 진짜 실력 있는 것 같아. 내 방도 이렇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하은이가 오랜만에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하은이는 늘 조용하고 과묵했거든요. 유리는 프로젝트 외에도 종종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며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이자 아내의 절친했던 정다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혜는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저희 가족을 챙겨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태준아, 요즘 이뮤리라는 사람 만난다면서? 응, 어떻게 알았어? 프로젝트 함께 하는 중이야. 다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걔 조심해. 대학 때부터 지원이를 비정상적으로 따라했거든. 지원이가 입은 옷, 들은 수업, 심지어 지원이 남자친구 유형까지. 지원이도 불편해했었어. 그 말을 듣고 뒷골이 서늘해졌지만 7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사람은 변하는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유리는 유능하고 따뜻했으니까요. 게다가 유리의 회사 사장인 장석훈이 제 오랜 경쟁자란 사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장석훈은 유리를 통해 제 프로젝트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유리의 헌신적인 모습과 하은이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갔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죠. 어쩌면 제가 그녀에게 끌리는 건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리와 저는 프로젝트 논이라는 명목하에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만 오갔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유리는 아내와 닮은 듯 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아내가 차분하고 신중했다면 유리는 활달하고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다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리가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인지 의심이 들었죠.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7년간 홀로 딸을 키우느라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나 봅니다.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다혜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죠. 태준아, 유리 아직도 만나? 응, 프로젝트도 있고 하은이도 좋아하고. 내가 옛날 사진을 좀 찾아봤어. 대학 앨범이랑. 다혜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졸업 앨범 속 유리는 지금과 정말 달랐어요. 단순히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성형한 것 같지? 근데 이상한 건 지원이랑 비슷하게 변했다는 거야. 특히 웃는 모습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이 원래 서율이었어. 개명했어. 이뮤리로. 이름을 바꾸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서에서 임으로 바꾸는 건 더더욱요. 하지만 그런 의심을 뒤로하고 저는 계속 유리를 만났습니다. 하은이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고 저 역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유리의 회사 사장 장석훈은 저와 오랜 경쟁 관계였습니다. 같은 대학 건축학과 선후배로 항상 서로를 견제했죠. 어느 날 장석훈이 갑자기 저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이군, 태준 씨. 우리 유리 디자이너가 많이 귀찮게 하나? 아니요, 오히려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래, 유리가 태준 씨 프로젝트에 꽂혀서 다른 일은 안 하려고 해서 말이야. 그의 말투에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유리 씨가 제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는 건 고맙습니다만 회사 일에 지장 있으면 조정하죠. 아니야, 괜찮아. 다만 장석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리, 좀 특이한 친구야.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돌아가는 길 유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석훈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태준 씨,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프로젝트 진행 상황 물어봤어요. 정말요? 사장님이 가끔 제 사생활에 간섭해서요. 그날 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진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석은 아내의 대학 동창이기도 했죠. 야, 이뮤리라는 사람 알아? 지원이 후배였다던데. 유리? 아, 서유리 말하는 거야? 성 바꿨나 보네. 뭐, 너도 알아? 지원이가 가끔 얘기했지. 좀 부담스러웠대. 지원이를 너무 따라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리에 대한 호감과 의심이 교차했죠. 그런데 이틀 후 유리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태준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원 언니를 정말 존경했어요. 대학 시절부터요. 언니는 제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외모도 조금 언니처럼 바꾸고 이름도 제 성이 서였는데 지원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용기 내어 말해준 것에 오히려 고마웠죠. 하지만 태준 씨,
제가 지원 언니를 닮아서 만나는 건 아니죠? 저는 정말 태준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유리가 아내를 닮았기에 처음 눈길이 갔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유리라는 사람 자체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가 유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진석이 급하게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소 느긋한 성격인 진석이 이렇게 다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유리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 진석은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유리의 개명 신청서, 과거 SNS 계정 등이었죠. 변호사인 진석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구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리는 대학 시절부터 지원이를 따라했어. 단순한 우상화를 넘어서 지원이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스타일, 심지어 너와 지원이의 데이트 장소까지 다 따라다녔대. 진석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각들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한 건 지원이 병원에 자주 나타났다고 해. 다혜도 기억하더라. 지원이 병실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을. 그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만남이 모두 계획된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유리의 솔직한 모습도 보아왔기에 혼란스러웠죠. 그녀가 정말 아내의 삶을 빼앗으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존경심이 지나쳤던 건지. 그날 저녁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유리 이모가 나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만났는지, 엄마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는지도 물어보더라. 딸의 말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 씨, 하은이한테 아내 얘기를 많이 물어봤다면서요? 유리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네. 하은이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 보여서요. 이야기하면서 위로가 될까 싶어서.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유리와 함께 있을 때 표정이 밝아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리가 자신의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장석훈이 계속 개인적인 압박을 가해서 견딜 수 없다는 이유였죠. 태준 씨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어요. 이미 유리의 디자인 능력은 검증됐고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고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장석훈이 유리를 압박한 이유가 저와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석훈도 유리의 이상한 집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리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유리가 진심으로 다가가자 서서히 마음을 열었죠. 특히 유리가 하은이의 방을 새롭게 디자인해주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유리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대학 시절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왜 지원 언니 사진이요? 제가 정말 존경해서 늘 제 삶의 이정표였거든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유리는 사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내 이야기를 꺼냈죠. 언니가 건축가와 결혼하는 걸 보고 저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언니를 많이 따라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언니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유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과연 그녀의 행동을 설명하기에 충분할까요? 그리고 그런 존경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유리와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 우리 관계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유리는 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하은이와도 더욱 가까워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유리가 하은이 머리를 묶어주고 저녁엔 함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오늘 유리 이모가 내 방 커튼 바꿔줬어.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하은이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늘 어두웠던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유리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되살려 주었죠. 하지만 진석과 다혜는 여전히 유리를 의심했습니다. 태준아,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 진석의 걱정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늦었어. 7년이나 혼자 있었잖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유리가 아내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 의도가 단순한 관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했죠. 어느 날 유리의 회사 사장이었던 장석훈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죠. 태준 씨, 유리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유리가 지원 씨를 얼마나 따라했는지 아세요? 대학 때부터 지원 씨 스타일 그대로 따라하고 심지어 성형까지 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상화라고 생각했는데 장석훈의 말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의 표정이 심각해 계속 들었습니다. 유리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 때 특별히 태준 씨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이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럼 우리의 만남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태준 씨 조심하세요. 그녀는 지원 씨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려는 것 같아요. 장석훈이 돌아간 후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장석훈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유리를 되찾고 싶어서? 아니면 저와의 경쟁 심리 때문에? 그날 밤 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리야, 오늘 장석훈 사장님이 찾아왔었어. 전화 너머로 유리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고 하던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태준 씨 프로젝트를 맡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순전히 제 경력을 위한 거였어요. 태준 씨는 그 이후에 알게 된 거죠.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의심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리가 직접 찾아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장석훈이 자신을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괴롭혔고 그래서 회사를 떠났다고 했죠. 그녀의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태준 씨, 제가 지원 언니를 존경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언니의 삶을 빼앗으려는 건 아니에요. 제 삶은 제 삶이고 지금 이 순간 제가 진심으로 태준 씨와 하은이를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과거의 의심은 접어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죠. 유리는 점점 더 가족처럼 느껴졌고 집에 자주 오가며 저녁을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은이도 처음으로 유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유리 이모, 나 엄마 사진 보여줄까? 아빠랑 결혼했을 때 사진. 하은이가 앨범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나눌 만큼 유리를 신뢰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유리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앨범을 보던 유리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어딘가 집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원 언니는 정말 아름다웠네요. 완벽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완벽한 삶이라니. 뇌종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삶을 어떻게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유리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제 삶에 완전히 스며들었고 하은이도 유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결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태준 씨, 우리 이사할 때 새 집은 제가 디자인해도 될까요? 당연히 좋은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리는 뛰어난 디자이너였고 우리 가족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론이죠. 당신 센스를 믿어요. 유리는 열정적으로 새집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됐죠. 도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잠시 후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과 구조가 비슷했어요. 유리야, 이 구조.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유리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이게 익숙하세요? 현대 한국 가정에서 많이 쓰는 구조라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직접 설계한 것으로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유리 이모 노트북에서 엄마 사진 많이 봤어. 엄마 사진? 어떤 사진? 모르겠어. 근데 엄마 일기도 있었던 것 같아. 노트가 있었는데 지원의 하루라고 써 있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일기는 제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유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요? 그날 저녁 유리의 가방에서 노트 하나가 살짝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말한 그 노트인지 궁금했죠. 유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조심스레 노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는 아내의 생활 패턴, 취향, 습관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좋아하던 향수 이름, 립스틱 색상, 잠들기 전 읽던 책 종류까지 마치 연구 자료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태준 씨, 뭘 보세요? 유리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지원 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메모해 둔 거예요. 하은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요. 그 설명이 타당할까요? 하은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내의 립스틱 색상까지 알아야 했을까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추궁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혜야, 유리에 대해 또 뭐 알아낸 거 있어? 별로 없는데. 아, 그 얘기는 했나? 지원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리가 자주 왔다고. 응, 들었어. 근데 더 이상한 건 지원이 병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간호사가 막았대. 가족 아니라고. 예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생각하니 더 섬뜩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간호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엔 그냥 지나쳤던 일이었죠. 그리고 태준아, 지원이 마지막 순간에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내의 마지막 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 무서워. 당시엔 병세가 악화되면서 나타난 환각이라 생각했는데
혹시 유리가 정말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하은이 방에 들어가 보니 딸이 컴퓨터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이거 봐. 하은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유리의 이메일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숙제를 도와주다 유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실수로 열린 것 같았죠.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리가 과거 아내의 SNS 게시물을 스크랩한 자료와 함께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자신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파리 여행에서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과 동일한 포즈, 동일한 각도로 찍은 유리의 사진. 아내가 좋아하던 카페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찍은 사진. 더 충격적인 건 이메일 제목이었습니다. 완벽한 지원이 되는 방법. 데이 2365. 2365일. 거의 7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계획인 걸까요? 하은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아빠, 유리 이모가 엄마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은이를 진정시키고 방에서 나오는데 문 앞에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 하은이에게 제 이메일이 보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비밀 앞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리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정말로. 거실에 앉아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던 유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눈, 떨리는 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진석이 가져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유리 씨, 이게 뭐죠? 유리의 SNS에서 가져온 사진들, 아내의 사진과 나란히 놓고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일치했죠. 장소, 포즈, 옷차림, 심지어 사진 속 표정까지.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요? 하은이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이메일과 검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뇌종양 유발 요인, 뇌종양 환자의 마지막 모습, 최고조의 이른 인생에서 떠나는 법. 이상한 제목들이 늘어서 있었죠.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말이죠. 전 단지 지원 언니를 존경했을 뿐이에요. 존경? 이게 존경인가요? 제 아내의 모든 것을 복제하려고 한 게. 유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무너지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지원 언니는 완벽했어요. 모든 면에서 아름다웠고 똑똑했고 사랑받았죠. 저는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낮고 더 차가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원 언니를 알았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언니는 항상 주목받았죠. 반면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언니의 빛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모두의 사랑을 받는지. 유리의 고백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병적인 집착이었죠. 그러다 언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죽을 수 있냐고. 병원에 몰래 갔어요. 언니를 보고 싶었거든요. 다혜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리는 정말 아내의 병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언니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떠난다는 거. 모든 걸 가진 채로,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름답게 남겨진 채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당신, 아내처럼 살다가 아내처럼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정말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한 건 태준 씨가 아니라 지원 언니의 삶이었어요. 언니가 가졌던 모든 것, 그걸 갖고 싶었죠.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삶에 들어온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 하은이가 유리의 가방에서 꺼낸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태준과 결혼, 하은이의 새 엄마 되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뇌종양 발현하기. 유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은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은아, 그건 주지 않기로 했잖아. 그 순간 유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은이에게 말하는 어조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하은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죠. 유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하은이를 뒤로 감싸 앉아 유리의 눈에서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도와주세요, 태준 씨. 저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보호해야 했기에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리 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유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지원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나간 후 하은이를 꽉 안았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죠.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하은아. 이제 다 지나갔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유리의 집착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 신고했고 유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석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준아, 유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대. 어제 자살 시도를 했어. 충격이었습니다. 유리가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다른 연기는 아닐지 의심이 들었죠. 어떻게 알았어? 유리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어. 변호사로서 너한테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 부모님이 이야기해 줄 게 있대. 유리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두 분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많은 피해를 끼쳤죠. 용서해 주시기 어려운 건 압니다. 유리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달랐습니다.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질투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유리의 어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반에서 인기 많은 여학생을 따라했어요. 옷차림, 말투, 취미까지.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을 모방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서지원 씨를 만났군요. 두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원 씨는 유리에게 완벽한 대상이었어요. 아름답고 인기 많고 성격도 좋고
유리는 지원 씨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유리는 대학 시절부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고, 심지어 아내와 제가 자주 가던 장소를 몰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아내의 헤어스타일, 화장법, 옷 입는 방식까지 완벽하게 복제하려 했죠. 지원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유리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 자살을 시도했고,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 아내가 죽자 자살을 시도한 겁니까? 유리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의 일기장에 쓰여 있더군요. 지원 언니가 떠났다. 이제 내가 지원 언니가 될 수 없다라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리에게 아내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제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까? 유리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퇴원 후 유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내가 지원 언니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죠. 그때부터 성형을 시작했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했어요. 지원 씨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계획이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엔 아내처럼 죽으려고 했고요. 두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의 집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삶 전체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였죠. 결혼, 가정, 심지어 죽음까지. 그리고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유리의 일기장입니다. 어젯밤 시도 전에 쓴 거예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원 언니처럼 될 수 없다면 하은이가 나를 기억해 주길. 내가 언니보다 더 완벽하게 떠났다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리는 단순히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은이에게 기억될 방식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에게 위험이 있을까요? 유리의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위험은 없을 거예요. 유리는 하은이를 진심으로 아꼈으니까요. 하지만요? 유리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요. 자신이 지원 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제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하은이의 안전이 걱정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석이 동행했습니다. 태준아, 유리의 회사 사장 장석훈이 연락했어. 너한테 할 말 있대. 지금은 그게 중요한가? 중요할 수 있어. 유리가 너희 가족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있다고 해. 장석훈과의 만남은 의외의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유리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저와 하은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왔다고 합니다. 장석훈은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비정상적인 집착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컴퓨터의 지원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 안에 태준 씨 가족의 일상, 습관, 심지어 하은이의 학교 시간표까지 있었죠. 장석훈은 유리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파일들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유리는 단순히 아내처럼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자체를 철저히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리의 정신병원 입원 후 저와 하은이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은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연 어른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테니까요. 아빠, 유리 이모는 왜 그랬어요? 정말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리의 감정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은아, 유리 이모는 우리를 좋아했을 거야. 하지만 정말 아픈 사람이었어.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정신병원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우리에게 접근하려 하지는 않을까? 유리의 사건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은이도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했고,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다혜와 진석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하은이를 돌봐주었고, 저희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진석은 유리에 대한 법적 조치를 도왔고, 다혜는 하은이의 심리 상담을 연결해 주었죠. 하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신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심리 상담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은이는 아내를 일찍 잃은 상처에 유리의 배신까지 겪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어느 날 진석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유리 소식 들었어? 아니, 어떻게 됐어?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대.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피해자였을지 모르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 걱정 마. 접근 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해. 그리고 부모님도 유리를 잘 돌볼 거야. 진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왜 유리 같은 사람의 집착 대상이 되었는지, 어쩌면 아내도 알고 있었는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 달 후, 유리의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유리가 미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직접 쓴 사과 편지도 동봉되어 있었죠. 편지를 읽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일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의 편지는 간결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은이에게 전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내가 보여준 모습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를 정말 좋아했어. 다만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편지를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 편지를 하은이에게 보여줄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국 당분간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하은이가 좀 더 성장한 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보여주기로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유리 이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놀라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유리 이모 얘기를 하니? 오늘 상담 선생님이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하은이의 성숙한 태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6살 소녀가 이런 어려운 감정을 직면하려 한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죠. 미국에 있어. 치료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대. 아빠, 유리 이모가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한 건 나쁜 일이지만 이모도 많이 아팠던 거죠? 하은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유리 이모는 많이 아팠던 거야.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지. 하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평범했던 일상들, 사랑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유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건 바로 이런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었을까요? 2년 후 하은이는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다혜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태준아, 유리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미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대.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유리를 만나기로 했죠.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진석의 동행하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아내를 진정으로 보내지 못했던 제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유리가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끌렸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2년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화장법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예전의 불안정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유리 씨.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 씨와 하은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2년간의 치료가 그녀를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치료는 잘 됐나요? 네,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지원 씨에게 집착했는지, 사실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유리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은이는 잘 지내나요? 네, 대학생이 됐어요. 정말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유리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 자신으로 살아보려고요. 헤어지기 전 유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태준 씨, 이제야 알게 됐어요. 지원 씨가 완벽했던 건 외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란 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자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되게 살았죠. 그것이 바로 아내가 모두에게 사랑받은 이유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지원아, 이제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제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